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세가는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 해당 집만이 아니라 서울 전체의 전세 가격. 예시를 들어보죠. 가장 뜨거운 강남에 살고 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집입니다. 다주택자가 이 집을 이제 팔려고 하겠죠. 매매가 30억에 매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 전세 세입자가 20억 주고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집을 누가 사게 될까? 일단 이 가능성이 큰 것부터 AI에게 물어봤고,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이 전세 세입자가 나가야 되니까 서울 전체 전세 가격은 덩달아서 오르는 거냐 아니면 내리는 거냐 헷갈려서 이 예시를 기준으로 한번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다주택자가 강남 아파트 매매가 30억, 전세 20억 이걸 팔려고 해요. 근데 이를 매수하려는 사람, 이 기존에 살고 있던 전세 세입자는 거의 매수하기 힘들 거라는 게 AI 얘기입니다. 왜 무주택자가 아닌 갈아타기족, 상급지 갈아타기족이 사게 되냐? 이 30억짜리 강남 집 말이죠. 그 집에 살던 세입자, 무주택자가 사는 게 가장 깔끔하지만 현실은 현금 동원력 때문에 갈아타기족이 사게 된다. 20억 전세 세입자가 그 집을 사려면 현금 1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대출, 고금리를 고려하면 무주택자가 10억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기존의 마포, 성동 20억짜리 집을 가진 1주택자, 기존 1주택자는 이제 흔히 상급지 갈아타기죠. 자기 집을 판 돈에 대출 5억 10억만 보태면 강남 입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과연 또 100% 대출을 끼지 않은 20억짜리 본인 집이냐? 그거에 따라 또 다르겠죠. 결과 강남의 고가 매물은 무주택자가 드디어 나도 이 집을 사게 됐구나 라기보다는 유주택자, 기존에 일단 집이 있던 사람이 상급지 이동수단으로서 소비되는 경향이 훨씬 강하다. 자, 그러면 그 집에 살고 있던 20억 전세 세입자의 관점을 보면 공급이 사라진다. 임대 매물이 실종이라는 재앙이 닥친다. 다주택자가 다 집을 내놨어요. 그럼 세입자에게는 이제 여기 나가 주셔야겠네요 라고 했겠죠. 뭐 계약 기간이 끝났을 테니까. 그 전에 뭐 나가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자, 다주택자가 집을 가졌을 때는 전셋집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사든 이분이 산 가장 시장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는 이 전세 세입자 20억 이분이 그냥 10억 보태서 내가 이 집 살게요 하면은 시장 영향이 없죠. 공급이 하나 줄었지만 수요도 하나 줄었으니까. 근데 그보다는 다른 쪽에서 갈아타기족이 사기 되기 때문에 주인이 직접 사는 집으로 성격이 바뀐다.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집을 비워줘야 되고 전세 쪽에 공급이 하나 줄어든다. 수요는 남는다. 이 20억 전세, 집을 뭐 비워줘야 돼서 아니면 실거주지. 마포에 살던 20억짜리 자가를 가진 사람이 내 집, 강남 30억 집에 들어오게 됐네. 그럼 난 이제 다른 전세를 찾아야겠구나. 그래서 공급은 하나 줄었는데 전세는 여전히 수요가 그대로라는 거죠. 공급은 사라졌는데 수요는 그대로니까 주변에 있는 전세 호가가 늘어날 수 있다. 단기 급등하면 세입자는 외곽으로 밀려난다. 뭐 이러면 서울 전체의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AI의 설명이에요. 단기 발작이 지나고 나면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전세가도 결국엔 따라온다. 단기적으로 시차 때문에 세입자가 먼저 집을 비워줘야 되고 전셋집을 구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유주택자가 그 집을 팔고 판매되는 매도 대금으로 강남에 있는 집을 매수하는 이 시간의 격차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전세가가 오를 수 있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가도 결국은 따라 내려올 수밖에 없다. 매매가가 30억이었는데 이 6억이 떨어져서 24억이 되면 이제 집값이 80%가 돼요. 전세가랑 너무 매매가가 붙어버리죠. 그러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이 집 전세 20억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천장이 내려오니까 당연히 전세가라는 것도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냥 옆 동네에 내가 집을 사겠다. 전세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집값이 떨어진 시기에는 다주택자가 전세가를 끌어올릴 동력도 없어진다. 그래서 단기적 갈아타기족의 실거주 입주 때문에 임대 매물이 감소하고 전세가는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매가가 내려가니까 전세가도 하락하게 된다. 뭐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설명인 것 같네요. 어느 한쪽만을 부추겨서 강남의 다주택자를 압박하니까 서울 전세가가 올라간다 라고만 얘기하는 거는 너무 프레임을 한쪽에만 모는 것 같고, 반대로 실제로 전세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음에도 전혀 그런 일은 없다. 이 사람들이 그 집을 다 살 거 아니냐. 공급이 하나 줄지만 수요도 하나 준다 라는 얘기 또한 너무 또 그 현실적인 집을 비우고 나가고 실거주자가 다시 입주하고 하는 그 시간의 격차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뭐 단기적인 가격 급등은 또 가능하다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